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과연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런 불법적인 일이 계속된 건지, 과연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명박 정부 시절, 그러니까 이제 2009년 국회로 치면 아마 18대 국회, 예. 그렇겠죠? 국회의원이 그때 아마 299명이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찰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게 국정원에 그냥 보관돼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이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된 거지만 처음 알려진 사실은 아니고요. 이미 국정원에서 당시 국정원에서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라는 의혹 같은 것은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고 2017년부터 이제 공개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쭉 이어지다가 당시 국회의원들도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것까지는 이제 뭐 최근에 비교적 알려진 거고요. 처음에는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을 그러니까 이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여당 의원들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체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이게 국정원의 어느 딱 한 부처라든가 한 조직에서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괄돼서 목록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전체 뭐 국회도 이렇게 사찰을 그렇게 했었고 당시 문화예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국정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사찰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뭐 돈 씀씀이라든가 사생활 이런 것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상당히 또 꼼꼼하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해서 아마 활동이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했다면 그 다음 정부도 같은 성격의 정부가 이어졌기 때문에 혹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럼 있었지 않나,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훈 국정원장이 밝힌 부분입니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말씀을 한 거냐면 그게 중단됐다라는 근거가 또 없다는 겁니다. 중단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이루어졌고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도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마치 이 지금 드러난 논란이 된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 이게 멈췄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정원의 어느 한 특정 부처에서만 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뭐 지역별로라든가 아니면 맡은 직역 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처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 사찰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상임위원회 중에 국정원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국정원에다가 도대체 어떤 문건들이 어떻게 있는지 목록을 한번 쫙 제출해 봐라 라고 했으면 제출해야 되는데 오늘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한 조직이 한 부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된 목록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목록 자체도 이게 왜 2017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됐지만 이게 그동안에 공개가 안 됐냐면 먼저 이 공개를 청구하려면 누구에 대한 사찰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 대한 사찰이 있어야 되는지 알려면 그 문건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건을 보려고 하면 누구의 어떤 문건에 대해서 이 공개를 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공개가 좀 미뤄졌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지난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 공개하라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국회 정보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여전히 개인정보의 문제 때문에 전체 내용까지는 못 보더라도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목록 정도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이름 중에서 뭐 국회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내용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나 사실 국정원이 사찰을 했든 어떤 뭐 수집을 했든 간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에 딱 맞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맞다 하더라도 정말 사생활에 관련된 너무 프라이버시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막 터져 나오면 뭐 일파만파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일단은 목록이라도 제대로 정리가 되는 문제. 좀 복잡합니다. 근데 내용만 복잡한 게 아니라 시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지금 부산에서 후보로 나선 박형준 전 의원이 이거 정부수석이었으니까 보나마나 보고도 받고 관여가 돼 있을 거 아니냐
있다라고 하고 박형준 수석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답인 것 같고 한번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시죠.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 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하늘의 맹세컨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정무수석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적폐청산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로 그렇게 전 정권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던 이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블랙리스트로 전직 장관이 실형을 했는데 아무도 그 공동 책임을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과 하늘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저렇게 저건 이제 논리에 약간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국정원 측에서 아마 박지원 원장은 박형준 후보가 관여된 거는 발견한 게 없다라는 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여라는 의미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마도 이런 거죠. 국정원에 지금 박형준 후보가 당시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든가 명단을 만드는데 이러저러한 어떤 내용들을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된 건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증거는 전혀 못 봤다. 네. 그러나 이제 늘 알고 있었다는 거는 그건 이제 확인할 수 아직 없는 거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고가 문서가 올라갔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 문서에는 네. 당시 이제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실에 보고가 됐다라고 문건에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박형준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작성을 했지는 않았더라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보신 것처럼 박형준 후보는 본인은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요청했을 때 공개를 요청했을 때 되돌아온 답변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가로하고 청와대에 보고 네. 뭐 홍보 기획관실에 보고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 청와대 요직에 앉아 있는 핵심 실세들은 다 받지 않을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건의 내용은 사실 이제 홍보기획관일 때하고 정무수석일 때 박형준 후보가 딱 겹치는 시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중에서 2개 정도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이 단순하게 사찰을 한 게 아니라 예. 그걸 넘어서서 내부 갈등을 유도해서 어찌 보면 이제 마치 박근혜 정권 때 그 블랙리스트처럼 스스로 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스스로 그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까지도 이른바 대응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알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또 이걸 근거 이게 이제 1차 회신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근거로 해서 또 추가적인 뭐 어떤 국정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문건들의 내용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저런 경우 환경부가 관련된 이제 정보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4대강 사업에 관련된 건데 밑에 분명히 청와대 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 보고 이렇게 돼 있긴 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뭐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걸 꺼내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 물음에 물론 약간의 어폐는 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시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을 했던 건 이미 2017년 10월이었거든요. 예. 그때 많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국정원에서 응하지는 않았고 지난해 11월에야 대법원에서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때 다시 또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가니까 올해 1월부터 그때 청구했던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보궐선거를 맞춰서 2017년대에 뭐 청구를 하고 거부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라고 그렇죠. 보기에는 예. 좀 많이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재보궐선거를 피하면 대선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또 애매하고 결국은 일단 국정원이 아마 자료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뭐 이제
국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이제 뭐 손발을 맞춰 가지고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이건 일단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예,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